권력은 악한 것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본적인 현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대체 권력이 무엇인가? 네 내면을 들여다봐라. 그러면 그 자체가 권력의 의지이다. 권력, 삶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동인이다. 이제까지 자기가 성취한 것을 넘어서고자 하는 운동, 의지, 이게 권력이다. 진정한 권력자는 사랑을 할 줄 아는 자이다. 안녕하세요. 이진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권력의 의지를 다루었는데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이 죽었다면 이제까지 2000년 동안 신을 향했던 시선이 어디로 향해야 되는 것일까? 이제까지 모든 만물을 주재하고 세계를 갖다가 관장하셨던 절대적인 신이 죽었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어디를 봐야 하는 것일까?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제까지 천상의 가치를 추구하였다면 이제 그 시선을 너 자신에게 돌려라.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위만 봤어요. 그런데 이제 이 지상을 이제 내려다보게 되는 거예요. 지상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우리 삶을 그 내면으로부터 깊이 성찰하고 들여다본다면 너는 틀림없이 네 안에 꿈틀대고 있는 권력의 의지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지난 시간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 의지를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권력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네 번째 여행을 떠나는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니체 그러면 아마 연상되는 낱말 개념 중에 하나인 초인이라는 그런 단어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네 번째 여행을 떠나면서 처음부터 좀 니체의 음성을 듣고 시작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제 물론 제가 이제 대신 니체로 변해서 말씀드리는데 저건 니체 아니잖아. 뭐 이렇게 설령 생각하시더라도 니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위보 맨시를 가르치노라. 사람은 극복되어야 할 그 무엇이다. 너희들은 너의 자신을 극복하기 위해 도대체 무엇을 하였는가? 지금까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들 자신을 뛰어넘어 그들 이상의 것을 창조해왔다. 그런데도 너희들은 이 거대한 밀물을 맞이하여 썰물이 되기를 자신을 극복하기보다는 오히려 짐승으로 되돌아가야 하는가?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그 무엇이다. 이것이 초인 사상의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자, 신은 죽었고 절대적 가치가 사라진 시대에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이 권력 의지라고 그런다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양식은 프리드리히 니체에 의하면 두 가지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초인의 삶의 양식이고 다른 하나는 마지막 인간 또는 최후 인간의 삶의 양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갖다가 읽다 보면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느냐면 30세에 산으로 들어가서 10년간의 절대적인 고독 속에서 세계를 깨우치고 난 다음에 산에서 이제 어디 돼요? 시장으로 가려면 내려가야 되죠. 이건 아시잖아요. 산에서 내려가야 시장을 갈 거 아니에요. 시장에 가가지고 이제 시장은 어떤 곳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서로 교환하고 서로 상대방을 속이기도 하고 기만하기도 하고 뭐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 사기치기도 하는 곳이 시장이지 않습니까? 시장에 내려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인간 유형을 보여주겠다. 그것이 다름 아닌 초인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이 최후의 인간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그러느냐면 시장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 우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이보맨시 초인 그건 자라투스트라야 너나 되거라. 우리들은 최후의 인간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프리드리히 니체가 자라투스트라의 입을 빌려가지고 초인을 설파하는데 초인이 안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청중과 군중들에게 별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최후의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헷갈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도대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인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우리의 자화상을 한번 그려보고,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정말 이런 것이라면 꼭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들 여기에 이제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질문이 들었기 때문에일 수도 있어요.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돼? 좀 다르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도대체 초인의 실존 양식, 삶의 양식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기 극복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우리가 좀 성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의 인간의 자화상은 프리드리히 니체의 관점에 의하면 마지막 인간이라고 그럽니다. 독일어는 The Letzte Mensch, 영어로는 The Last Man. 그렇죠. 최후의 인간이다. 근데 이 최후의 인간이라고 그래서 무슨 여러분들 핵전쟁이 벌어져가지고 파국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정말 물리적 생리적으로 이 지상에서 살고 있는 마지막 인간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실존 양식으로서는 아마 이게 올 때까지 온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마지막 인간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모여있는 군중들 보이시죠? 오늘 여기에 있는 청중들은 제 눈에는 군중들로 안 보여요. 하나하나 개성을 가지신 아주 멋진 사람들로 보여요. 왜? 제 강의를 들으시니까. 이 군중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군중들이 모여있을 때 개인의 모습을 여러분들 구별할 수 있습니까? 구별 안 되죠? 개성이 없어져 버려요. 군중들은 항상 군중 심리에 빠져가지고 평상시에 하지 않던 행동들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군중들이 이렇게 바뀌어요. 이 지상을 뒤덮고 있는 저 무리와 저 떼들은 도대체 무엇일까?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메뚜기 떼입니다. 이 메뚜기라는 종은 조그만 먹이만 보이고 조그만 식량이라도 보이면 달려들어서 하나도 남김없이 싹 긁어먹는 곤충이 메뚜기죠. 메뚜기를 제가 왜 가져왔느냐면 2008년도에 세계 금융위기가 터지고 월스트리트가 정말 파국에 도달했을 때, 경제는 파국에 도달했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CEO들은 훨씬 더 많은 연봉을 가져가고 보너스 잔치를 했잖아요. 이때 갑자기 사람들이 생각하게 된 거예요. 정말 자본주의가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그 당시에 외국의 언론들을 보면 자기 사리사욕을 취하고 이기적이기만 하고 어디 공동의 가치, 공유할 수 있는 가치를 갖다가 찾지는 않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어떤 때와 같다고 그랬을까요? 메뚜기 때와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프리드리히 니체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훨씬 더 심한 말을 합니다. 메뚜기 때에 비유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비유하느냐면 독파리에 비유를 해요. 과거에는 그래도 공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더불어 살 수 있는 삶의 양식도 추구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개인이 중요하고 자기의 어떤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정말 물불을 가리지 않는 태도가 메뚜기의 삶의 양식이고 이것이 최후의 삶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허무지 시대에는 틀림없이 이 시대를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건 간에 우리는 우리 나름의 실존의 양식을 발전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이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대안은 초인이 되든가 아니면 마지막 인간이 되든가 이 둘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중간은 없어? 나는 마지막 인간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초인이고 싶은 때 이런 사람을 보고 이제 프리드리히 니체는 저 사람은 최후의 인간 중에서도 말종이다.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가질 거 다 가지면서 좋은 거는 또 다 갖추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천상의 가치가 붕괴됐을 때 우리가 지상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고 이 지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대지의 모습, 우리가 추구하는 세속적인 가치들을 돌이켜보고 성찰하고 반성을 하다 보면 이 두 가지 삶의 양식에 이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럼 도대체 초인과 마지막 인간은 무엇으로 구분이 될까? 이 대목을 보시면 여러분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천천히 읽어보시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너희들은 여전히 사랑을 정말 중시하는가?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사랑 타령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 그렇죠? 요즘은 뭐 외국의 사회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 사랑이 끝난 시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너희들은 이제까지 이 세계를 지배해왔던 새로운 가치들, 낡은 가치들을 파괴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려고 그러는가? 창조의 문제는 우리가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새로운 것, 그런 것은 중요한 게 아니야.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면 돼. 이런. 너희들은 무엇인가를 동경하는가? 제가 늘 저 자신에게도 질문을 합니다. 내가 정말 늘 땅만 보고 다니다가 하늘의 별을 내가 바라본 적이 있었는가? 젊은 시절에는 나도 꿈이 있고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고 무엇을 성취하려고 그랬던 동경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동경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젊은이들을 제가 보면은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제일 서글플 때가 언제냐면 좀 꿈이 없는 것 같다. 근데 가만히 보면 세속적으로는 성공할 것 같아요. 실력도 갖췄고 뭐 영어도 잘하고 뭐 이래요. 꿈이 없어요. 어떻게 살래? 무엇을 위해 살래? 이렇게 질문을 던질 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동경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프리드리히 니체는 비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대인은 가슴에 아무런 별도 품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별을 잉태할 수도 없다. 이런 비유적인 거죠. 별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스모그 때문에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래서 뭐라고 그러느냐면 프리드리히 니체가 초인을 상징하는 사랑과 창조와 동경과 별을 얘기하니까 마지막 인간 시장에 떼거리로 모여있는 이 군중들이 뭐라고 그러느냐면 그거 자라투스트라 너나 가져. 너나 그렇게 살아. 우리는 그냥 행복이라는 것을 발견했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다음 문장이 재미있습니다. 지그시 웃는다 이래요. 항상 자라투스트라의 초인이 동경을 얘기하면 그래 너는 동경을 추구해. 나는 행복이라는 것이 있어. 지그시 웃는다. 꼭 비웃음같이 들리죠. 이것이 이제 초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초인이 추구하는 가치들 사랑과 창조와 동경과 별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자신의로 무엇인가를 목표를 위해서 활을 겨누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국궁을 보면 화살을 대충 이 목표보다는 높게 겨냥을 해야 화살이 날아가서 명중을 시키잖아요. 그죠? 근데 현대인들은 뭐냐면 아무런 동경과 이상과 별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 위로 동경의 화살을 쏘지 못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뭐다? 마지막 인간이다. 뭐만 추구합니까? 이익만 추구한다. 뭐예요? 메뚜기가 되어서 이 지상의 작은 곤충이 되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행복하다고 스스로 안위하는 존재들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마지막 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일을 하면서 건강해지는 것. 그래서 이런 인간들이 아마 거리에 나가면 만날 수 있는 21세기의 보편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천상의 구원을 더 이상 믿지 않고 지상의 세속적 가치만 추구하고 현재의 상태에 만족합니다. 이것으로 됐어. 뭐 이러는 거죠. 돈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뭐니 해도 그냥 만이야 뭐 이런 거죠. 네가 이제까지 천상의 가치를 추구하였다면 이제 그 시선을 너 자신에게 돌려라.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양식은 두 가지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초인의 삶의 양식이고 다른 하나는 마지막 인간 또는 최후 인간의 삶의 양식이다. 그럼 초인이 어떤 사람인가?